민호 씨는 서울이 고향이랬죠? 고향이 어디죠? 서울 분이세요? 여기 충청도. 저도 사실 태어난 곳은 이제 서울입니다. 그 옛날에 말죽거리, 강남 지금 그 말죽거리 있잖아요. 양재동 쪽에 말죽거리 있잖아요. 거긴 다 옛날 진창이었다면서요. 제가 그 동네 태어났어요. 그 동네는 아니고 지금 잠실. 그때는 잠실에 덩그러니 아파트가 하나 있었대요. 시형 아파트라고, 시에서 지은, 지금의 뭐 LH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형 아파트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사우디 중동의 건설 붐이 불었을 때 사우디에서 돈을 벌어 오셔서 거기다 시형 아파트를 딱 하나 장만하셨대요. 여러분 아마 젊은 사람 별로 없구나. 다 여기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아파트도 연탄 뗐대요. 예, 네, 연탄 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연탄가스 중독되는 경우 종종 생겼잖아요. 연탄을 떼본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니고요. 네. 아, 옆집에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아니 제 되게 어렸을 때 그렇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응, 연탄 뗐어. 예, 그쵸. 난로 떼고 목탄 떼고 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되면 뭐 먹어요? 동치미 국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까지는 아닌데 저희 어렸을 때 연탄가스가 이렇게 맡아져요, 이게. 지금도 저는 그게 코끝에서 냄새가 느껴져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옛날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라벤더 향이 났잖아요. 오늘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콧가에 그 연탄의 그 매캐한 냄새 나요. 저도 이렇게 엄마 어디 장 보러 가고 아버지 회사 나가면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연탄 갈고 그래요. 사고 친 적도 많아요. 번개탄 불 붙이다가 집에 불낼 뻔한 적도 있고. 옛날에 그 육각 성냥, 유엔 성냥이라고, 이거 다 아실 거야. 유엔 성냥, 육각 큰 성냥. 거기에 불이 붙어서 육각 성냥이 불타오르는 것도 보고, 불똥이 튀니까 여기 성냥통으로 불똥이 튀어서 성냥이 막 치솟더라고요, 불꽃이. 그래서 집을 홀랑 불태워 먹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고 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몇 가지 사고 쳤던 게 그런 거. 연탄 불려 가다가 집 태워 먹을 뻔한 적, 이런 거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그 해능 대사 얘기하려고, 해능. 영남 땅 신주 사람이래요, 신주. 중국의 땅이 워낙 넓잖아요. 중국에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알 거야. 위촉오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위촉오가 아마 머리에 그려져요? 총나라는 지금의 신장 위구르 이쪽, 서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막 같은 약간 그런 황량한 벌판 이런 동네고, 오나라는 지금의 강동 지역, 그러니까 바로 이 산동반도 있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쪽, 우리 그 서해에서 봤을 때 바로 인근 지역. 크게 봤을 때는 지금의 상해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기름지 녹토. 그리고 위나라는 좀 위쪽, 북쪽. 아마 그래서 삼국 정립해가지고 소세 세발 이래가지고 하면 사실은 유비의 총나라가 제일 별 볼 일 없어요. 거기 먹고 살 것도 없고 척박한 곳이니까. 지금의 약간 이 신장 위구르 티벳 약간 이쪽 부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일 살기 좋은 데는 오나라예요. 양자강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시절 있죠, 봄에. 강남 갔던 제비. 강남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남이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말한 말죽거리인가요? 양자강 이남 지역. 양자강 이남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재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이제 되게 옛날이죠. 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의 뒤에, 옛날에는 학교 뒤에 이 교실 뒤쪽에 책이 많이 있었어요. 학급문고라고 해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책을 좀 좋아했나 봐요, 아기 때도.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흥부와 놀부. 거기 보니까 이 흥부가 제비다리 부러진 걸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이 제비가 보온을 하려고 강남에 갔다 오면서 박씨를 물어줬다.
그거를 심었다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톱질을 슬근슬근 하니까 이제 뭐 금은보화가 막 나와서 흥분해가 부자 됐다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뭐 놀부는 반대로 지가 일부러 부러뜨려 놓고 고쳤는데 이제 뭐 이렇게 했다. 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강남 갔다 온 제비가 너무 궁금했어요. 강남이 어딘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저 그때도 거기 살았거든요. 그 동네. 근데 강남이 여긴가? 근데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제비가 멀리 가지 않을까? 여기 강남 이 동네인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그때. 그때 뭐 한 8살, 9살 정도 됐겠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안 믿겠지만 제가 꿈에서 그걸 봤어요. 어느 날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차에 잠을 잤어요. 자고 있는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두꺼운 책이 턱 펼쳐지더니 이렇게 마치 무슨 애니메이션처럼 책이 차차차 돌아가더니 한쪽 고만 딱 나오는 거예요. 강남 하고 사전이에요. 그게 강남 쪽만 나머지 다 까맣게 돼 있고 거기만 강남 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을 일컬는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진짜더라고. 나중에 사전을 찾아봤더니 진짜더라고. 너무 간절하니까 꿈에서 대답을 알게 됐어.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잊어버려요. 강남. 근데 해능 대사가 태어난 것은 사실 그 지역, 남방 지역, 영남 땅 신주, 영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남 지역, 뭐 호남 지역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영남 지역, 남쪽.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권력의 핵심은 북방에 있는 거예요. 북경을 중심으로. 뭐 아니면 뭐 시안이나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중국의 역사적인 큰 격변, 정치적 사건은 북방에서 일어나요. 뭐 서안이나 뭐 베이징, 뭐 베이핑, 옛날에 이제 북평이라고 했어요. 저기 청나라 때는 뭐 베이핑. 그러니까 그쪽 지역, 북방 지역에서 정치적인 변화는 거기서 다 일어나고 실제로 실권 같은 건 다 북방 지역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남방은 뭐예요? 그냥 농사 짓고 살기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는 거야. 유유자적하면서. 그래서 왜 도교에도 보면은 이런 뭐 어떤 유유자적하게 신선들 어떤 그런 뭐 중국에 보면 뭐 위진남북조 시대 무슨 뭐 현학이 유행했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약간 신선 사상 같은 거 유행하는 거. 남방적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교는 좀 남방에서 유행했대요. 먹고 살만하니까.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좀 무시당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먹고 사는데 좀 미개하다. 그래서 북방 사람들은 남방을 좀 무시한대요. 정치적인 실권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남방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돈만 많은 뭐 약간 깍쟁이? 지금도 북경 사람들이 상해 사람들 그렇게 무시한대요. 저거는 그냥 자본주의의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북경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산주의 정권의 어떤 그런 축을 담당한다. 그래서 지금 실제 역사에도 왜 시진핑 있잖아요. 지금 중국 주석 시진핑, 그러니까 이 중국 정치를 보면은 뭐 공청판이 갑자기 정치 얘기 나와서 그런데 공청판이 상해판이 이런 거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상해파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그 공산주의 어떤 그런 뭐 본류를 자처했던 뭐 무슨 뭐 공청당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또 태자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태자당은 뭐냐면 2세, 3세들 권력층의 2세, 3세들 그리고 이제 상해파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상해파. 근데 그때 개혁 개방파의 중심은 뭐 장점인은 이제 나이 먹고 이미 권력을 내려놨으니까. 근데 지금의 시진핑은 그러니까 어떤 정통주의, 공산주의 정통을 어떤 강조하는데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종신 주석을 할 수 있다. 법을 바꿔서 중국 법을. 근데 이제 중국은 늘 말씀드렸듯이 분열과 통합이 반복된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시진핑이 저렇게 삼선을 그럼 10년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입니다. 1기가. 근 30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삼선을 하면요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비극이거든요. 독재자가 나오면은 비극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정치 얘기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 해능이란 분은 이 촌놈이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서울도 사대문 안만 진짜 서울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서울 사람들 서울 사람 아니야.
강남 말죽거리 옛날에 말 먹이고 했던 동네에 질척질척해서 저기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 이런 얘기 했었다고요. 속어지만 그만큼 아무것도 없어 도시의 인프라가. 근데 지금도 보면요, 그 서울의 한강에 물난리 나면 강남만 잠깁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이 동네도 그랬지만 뭐 강남 갑자기 한복판에 물 잠기고 그랬잖아요. 원래 배수가 잘 안 되는 동네라고요. 못 사는 그러니까 못 살던 동네니까 못 사는 사람들 거기가 살았겠지. 땅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도 잠실 이런데 물난리 많이 났어요. 막 잠기고 스티로폴 타고 막 다라이 타고 학교 가고 막 그랬대요. 저는 그걸 겪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해능도 완전 촌놈 출신, 촌놈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금강경 소리를 듣고 응모소질이 생기시면 이런 얘기를 듣고 갔다는 거죠. 갔더니 홍인대사가 이제 스승입니다. 홍인대사는 금강경을 이제 마스터했던 분인 것 같아요. 홍인대사가 성격이 좀 그랬나 봐. 근데 이 참선하는 선사들은 성격이 까칠해, 기본적으로. 까칠해. 그러니까 갔더니 너 왜 왔냐? 어디서 왔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호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물어보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집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딥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물어봤겠죠. 넌 집이 어디냐? 저는 신주 땅 백성입니다. 그랬겠죠. 신주 땅, 야, 그 남쪽에 촌놈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이 해능대사가 이 맹랑했나봐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재기발랄 했던 것 같아. 말 받아치고 이런 거 잘하는 거 보니까. 몸에는 남북이 있는데 불성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몸에는 강남 강북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강남과 강북도 옷 스타일 다르게 입고 그랬대요. 강북은 약간 스킨이고 강남은 힙합 입었대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되게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외면하고.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역색 같은, 지역색도 아니야.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국 같은 데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중국의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큰 데도 있고, 인구가 뭐 한 1억씩도 뭐 이러니까요. 성 하나가. 그러니까 오죽이나 지역색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야, 남방 촌놈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이제 퉁박을 준 거죠. 근데 중국은 중화 문명이죠. 중화. 그래서 중국에서 온 불경 보면요, 내 생에 중국에서 태어나는 게 꿈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내 생에 중국에 태어난다 이런 문장들이 42장경 우리 불조의경 42장경에도 좋은 과보를 받으면 내 생에 중국에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발상지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야, 니네 내 생에 착한 일 해야지 여기 중국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경에서조차 쓰기를. 근데 사실 그건 이제 그냥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나라에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해석하기는 꼭 중국 차이나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중국은 지네 중화 문명을 해가지고 다 오랑캐잖아요. 남만 북적 서융 동이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 그게 뒤에 붙는 동서남북 뒤에 붙는 글자가 다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남만 북적 서융 동이가 다 그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중국의 동쪽이니까 동이잖아요. 이 자가 큰 대자에다 활궁자잖아요. 근데 이는 오랑캐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뭐야? 어떤 오랑캐? 활 잘 쓰는 오랑캐. 근데 서융 같은 거 보면 개구변이에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융이란 한문을 보면 개구변이 들어있다고요.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사람인데 활 잘 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고 다 오랑캐라니. 어쨌든 남만 허용 뭐 동이 북쪽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도 뭐야, 같은 중국 땅이지만 영남 땅 신주에서 왔다 하니 저건 완전 오랑캐. 저 어디 근본도 없는 저거야. 근데 홍인대사가 꼭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놈이 쓸만한 놈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하세요? 지도할 때 한번 이렇게 테스트 안 해보세요? 좀 한번 해보세요. 아싸나 이렇게 체위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고객이 왕입니까? 테스트는 아니고 그냥 한번 알아보는 느낌? 몸을 알아보는 느낌? 바로 그런 거죠. 홍인대사가 해능에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툭 던진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예예 한 게 아니라 딱 받아친 거죠. 몸에야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 남북이 있습니까? 요놈 봐라. 그래서 너는 가서 방아를 찧어라 이렇게 했대요. 방아. 절이 크니까 몇천 명씩 살았대요 옛날엔.
스님들도 많았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몇천 명의 그 어떤 매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쌀 같은 걸. 그럼 이제 매일 방아를 쪄야 되니까 이제 방아 찌우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절 안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좀 조금 다뤄보려고요. 예.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보세요? 보신 적은 있죠? 나는 가수다. 맨날 저 사람은 맨날 TV 본 얘기하고 맨날 케이블 TV, 넷플릭스 얘기하고 저는 사실은 근데 나는 가수다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이라이트 유튜브에. 근데 여러분 나는 가수다 하면 이 사람은 가수예요, 아니에요? 아니. 네.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던 거예요. 네. 나는 가수다라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수다 아니다? 가수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 프로에 나온 사람들은 본인이 뭐 가수로 오래 쉬었던, 요즘엔 가수 아닌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수로 인정받기 위한 거는 곧 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나는 어떤 종교적 체험을 했다, 어떤 종교적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곧 아닌 거예요. 곧 아닌 거라고. 응무소주 이생긴 뭐냐면요, 응하여도 좋아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요. 라벤더의 이 차의 향기가 솔솔 날 때 맡아지죠. 맡아지는 놈이 있어요. 놈이 있으면은 그게 계속 그걸 쥐고 있을 놈도 있어요. 이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민호 씨가 라벤더 차를 사오면 좋겠다 라는 한 생각이 톡 튀어나오는 순간 이미 나는 주하는 거죠. 그 생각에 주해버린 거예요. 보면은 어제는 과거, 내일은 미래. 어제의 생각을 오늘도 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도 어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어제에 있었던 일을 오늘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오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확장을 얘기하면 이제 불교나 원불교에서 3세인 걸 얘기해요. 윤회를 한다고 하죠. 전생의 나, 현생의 나, 내생의 나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죠. 그런데 전생의 나의 결과로서 지금 내 생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 내 생의 나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전생 업장이니까 내 팔자가 전생에 내가 나라를 팔아 먹었는갑지 라는 생각에 그 생각을 꺼내는 순간 미래의 나도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소태산 내종사계 원불교에 최초 일념이 최후 일념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처음 한 생각이 마지막 한순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생각을 이게 불교적 용어로 상속한다 그래요. 생각을,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생각을 상속한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제의 생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어제 무수한 어제의 생각에 그냥 살고 있다고요. 그럼 어때요? 응하여도 주하는 막 부주가 아니라 주하는 거죠. 집착한다고. 매달려 있다고요. 요즘에 제가 거울을 보니까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20대 때 피부가 정말 무슨 찹쌀떡처럼 말랑말랑하고 뽀얘했거든요. 라는 순간 전 뭘 하고 있어요? 응하여도 주하고 앉아있는 거죠. 계속 붙들고 있는 그 생각. 20대 때 그 생각, 30대 때 그 생각, 40대 초에 그 생각, 어제의 그 생각에 계속 우리는 휩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예요. 나는 가수다는 가수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때부터 가수였냐고요. 언제 때부터 가수냐고요. 그 언젠가, 그 과거의 언젠가에 계속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건 생각에. 명동에 가서 명동에 한복판 가서 사장님 하면 지나가는 사람 다 한 번씩 쳐다본대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실제 지금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어. 근데 한때 내가 왕년에 한 주먹 했다, 한 재산 했다, 한 가닥 했다. 이게 뭐예요? 왕년에 라고 하는 과거 어느 시점에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건 지금 여기 here and now 체험이, here and now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번뜩. 그게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이게 어떤 명상이나 뭐 어떤 그런 체험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나의 체험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민호씨 지금 나의 체험을 해야 돼. 이걸 집에 가서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나의 체험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오늘 낮에 들었던 얘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여기가 아니죠. 그때 거기. 그래서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말로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0.12 계속 시간을 소망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하는 바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반응하지만 응한다고 그러죠. 반응하지만 반응하는 주체가 없어요. 누가 반응하냐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건 에고인데 뭐지? 라고 딱 알아차리는 순간 나란 놈이 없다는 거를 관찰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는 즉비라는 표현이 많이 해요. 즉비. 그러면 아니란 뜻이에요. 부정하는 부정. 나는 가수다면 가수가 아니라는 거고요. 나는 깨달았다면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제 깨달았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건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순간 다시 재현하는 순간 집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응한 거거든요. 근데 지나간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다시는 20대 때 찹쌀떡 같은 피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명상을 해서 뭐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하면 그래서 유연성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20대와 같은 피부는 이제 수사적으로는 느꼈지만 20대의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다시 없거든요. 즉 비거든요. 20대면 20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추측컨대 해능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자기 삶이 어떤 좀 이 갓난 신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쓴맛 단맛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시골 촌놈 출신이자 나무꾼으로서 나무를 내서 등짐을 져가지고 시장에서 내다 팔았던 더벅머리 총각인데 얼마나 삶에 어떤 그런 고통이 많았겠어요. 뭐 쓴맛 단맛 다 봤겠죠. 그 뭐 길에서 장사하는데 오죽했겠어요. 그 옛날에 심지어. 예. 그래서 해능은 이제 그 금강경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홍인대사 찾아가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해능대사는요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도 스님이 아니라 절에 가면 행자라고 해요. 스님 되기 직전에 이제 약간 뭐 얘가 좀 살만한가 해서 테스트하는 거 그런 분 머리 안 깎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스님을 많이 안 해. 사회가 발전하면 종교가 인기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 유럽을 가도 유럽은 뭐 특히나 가톨릭 국가나 이런 데도 우리나라 명동 성당이 한 서너 배 되는 성당이 들어가도 일요일날 미사 때 100명도 안 앉아있어요. 진짜 거대한 성당이거든요. 저 옛날에 독일 갔을 때 레겐스부르크라는 지역을 갔는데 우리나라 명동 성당 근데 레겐스부르크는 독일에서 별로 시골이에요. 별로 큰 도시가 아니야 심지어. 근데 거기 우리나라의 명동 성당이 한 3배 정도 되는 진짜 집채만한 성당이 있어서 일요일날 가봤는데 100명도 안 앉아있어요.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근데 왜?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발달하면 당연히 그리고 안정될수록 종교가 인기가 없죠. 종교 산업은 난세에 성공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사회가 안정됐으니까 한국도 당연히 종교 자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복신앙적 종교 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복 받고 뭐 이렇게 뭐 병 고치고 이런 기복적 종교는 인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이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기도해가지고 복 받고 이런 게 관심 있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렇죠? 좀 더 자아 성찰이나 영성적 탐구에 좀 더 방점을 더 찍으시니까 이렇게 와서 다리 아픈데 저 사람 잔소리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계시겠죠.
그건 딴 얘기인데 아마 여기서 해능도 어떤 뭐 죄를 빌고 복을 받겠다 이런 의지보다도 자기에 대한 탐구에 더 방점을 찍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마와 해능을 참 좋아하거든요. 전 제 방에도 달마대서 이렇게 달마도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 사다가 걸어놨어요. 이렇게 왜 저기 달마대서 뭐 수맥 차단한다는데 나 그런 건 일절 안 믿고, 왜냐면 제 방에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 달마대사 있지만. 근데 그런 거 없냐? 왜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사진 걸어놓듯이 저는 달마대사나 해능대사 참 좋아해가지고 달마도를 지금도 오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제 방에 한 구석에 걸어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에고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응하여도 좋아할 수가 없죠? 견물생심이잖아요. 차를 보면 마시고 싶고, 핸드폰을 보면 전화를 걸고 싶고, 그렇잖아요.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응하여도 주하는 바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하는 주체는 나라는 놈, 나라는 착각, 나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착각에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에고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어때요? 있는 작용을 해야 돼요. 먹이를 줘야 돼요. 우리 안에 늑대가 있다 하죠. 그리고 이제 착한 선한 양이 있고 늑대가 있는데, 뭐 천사와 악마라고도 뭐 해석할 수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주는 대상이 이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양과 늑대가 사는데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먹이라는 게 뭐예요? 에고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자의식이라는 것이 계속 발현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있다 치는 거예요. 있다 치는 거. 여기서 있다 치는 건 원래 없는 거거든요. 작용, 현상만 있는 거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박대성이라고 하는, 윤민우라고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실존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에고에 조금만이라도 침범이 생기면 적대감이 생기고,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늘 많이 드는 게 스크린, 영화. 어떤 특정한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라고 할게요.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 거기 우리 스크린이 나오죠. 스크린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감정이입이 되는 인물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어때요? 뭐 타노스라고 하는 최고의 빌런을 보면은 와, 저 나쁜 놈, 뭐 지구 인류를 뭐 말살시키려고 한다. 근데 사실 실제 있습니까? 투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스크린이 있는데 이게 스크린이거든요. 저 빔 프로젝트에 쏘면요, 실제 뭐 갖가지 영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스크린을 배경으로. 근데 그게 실존하냐는 거죠. 작용은 하죠. 어떤 갖가지 그림이나 소리로 여기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존하느냐고요. 그게 실존한 인물로 타노스가 있냐고요. 있다 치는 거죠. 우리가 이 영화에서는 타노스가 악역으로 세계관에서 설정한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 에고가 여러분들을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에서 여기 설정하잖아요. 뭐 와이파이 설정하고 이렇게 하듯이 설정해 놓는 가상의 대상을 나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냥 스크린에 비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스크린에 비추고 있는 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는 걸 아는 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게 진짜 내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나도 에고가 아니라 그 대상을 인지하는 나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 되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명상을 계속 한 20분 정도 했죠? 누가 앉아 있었어요? 어떤 누군가가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로 여기서 앉아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잡념이 떠오르죠?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나는 나죠. 그렇죠. 나잖아요. 내가 했죠. 근데 여기서 나라는 게 우리가 그걸 대상화시키면 나는 좀 명상을 하랬더니 이렇게 잡념이 생기고 이렇게 딴 생각이 나네 라고 분리시키죠. 에고의 작용이라고. 잡념과 나를 대상으로 놓고 보는 건 에고의 작용이에요. 그거는 나의 왜? 에고는 나쁜 거니까, 잡념은 나쁜 거니까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규정 짓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 놈이 에고라고요. 에고는 계속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나한테 유리한 거, 이건
불리한 거, 이건 나한테 이로운 거, 이건 옳은 거, 틀린 거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에고는 계속.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명상을 하다가 잡념이 일어났으면 그건 뭐예요? 나쁜 것, 틀린 거, 불리한 거, 해로운 것. 그래서 쳐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잡념 없어요. 잡념이 없다니까요.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난 것뿐이라니까요. 그거를 내가 잡념이라고 설정한 거라고요. 이거는 잡념으로 설정했다니까요. 근데 설정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난 것뿐이에요. 구름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래서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근데 우리는 파란 하늘이 보고 싶은 거야. 에고는 그냥 가을 하늘처럼 쨍한 하늘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저 구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다고요. 작용하는 놈이 없이 그러니까 에고의 작용, 자의식의 작용을 내려놓고 보면요, 저 구름 한 조각도 아름다운 천지자연의 조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롭다, 불리하다, 해롭다, 나쁘다 이렇게 조각내고 이원화시키고 나누는 거 에고의 작용이에요. 실제 없는 거를 있다고 친 거거든. 잡념 원래 없어. 몸에 있는 병도 마찬가지야. 원래 병 없어. 요즘에 하도 건강 염려를 많이 하니까 뭐 옛날에는 뭐 없었던 병들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옛날이라고 그게 없었겠어? 그걸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설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저한테 와서 교무님 저 우울증인가 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저 우울증인가 봐요. 그럼 그래서 그래 얼만큼 우울해요? 아니 요즘 좀 우울해요. 우울감이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6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울감에 휩싸여 있을 때 이걸 우울증이라 하는 거라고요. 저기 정신의학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6개월 이상 갑니까? 잘 안 가거든요. 잘 안 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출근하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뭐 일어나기 싫어, 오만 인상을 쓰고 하다가 낮에 점심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어.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또 퇴근 시간 되니까 빨리 초조해.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게임을 하고 싶어,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 계속 들죠. 하루에도 계속 우리 마음이 계속 시시각각 변동하는데 6개월을 지속적으로 우울한 것도 참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 차라리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라고 안 하고 우울한 느낌이 있냐 없냐, 그게 얼만큼 가드냐. 근데 우리는 스스로 병자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을 끌어와다가. 왜? 에고는 계속 불안하거든요. 에고는 계속 우울하거든요. 에고는 계속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화난 상태, 우울한 상태, 짜증난 상태. 그래야지 내 인생이 망한 게 설명이 되거든. 에고는. 야, 이래서 망한 거야, 내가.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부모가 이렇게 만들었어. 조상이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심지어. 아니면 재산을 못 받아서 그래. 계속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죠. 그게 에고의 작용이거든. 그래서 분별 주착한다고요. 여기서 말한 분별 주착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 왜냐면 계속 여기 응하잖아요. 계속 응하잖아요. 제가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응하는 거죠. 이 향기를 맡는 것도 응하는 거죠. 지금 눈으로 저와 함께 듣고 보고 하는 거 다 응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계속 주판을 튕기고 있어요. 옳은 거, 그른 거, 이로운 거, 불리한 거, 이런 계속.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주판화를 튕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망한 그 핑계를, 그 어떤 논리의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재고 있다고요. 연애의 핵심 키워드는 밀당이죠. 연애를 좀 쉬고 있어서 모르겠어. 밀당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연애도 잘한다는 거죠. 왜? 밀당하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존재와 존재로 만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조건으로 인간을 대하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은 나한테 유리하니까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니까 멀리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불리한지 이로운지. 그래서 해능,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해능의
금강경이라는 경전에 쓰여 있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문장에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머리 깎고 이제 스님이 되겠다고 길을 나서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해능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